제작 기간은 대략 2달 반.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만 따지면 대략 한 800시간 정도에, 뭐 정확하게 재어보진 않았지만 한 800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산 팀 리더스의 서야호야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략 한 2달 반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이 대형킷 건담 하사회에 나오는, 건담 하사회가 아니고 성광의 하사회에 나오는 그 주력 기체. 주력 기체는 사실 크시입니다만 또 다른 뭐 형제 기체인 이게 페넬로페 건담을 한번 완성해봤습니다. 제조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G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레진으로 발매된 그 모빌 슈트 킷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략 크기 스케일은 1:72 정도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몸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대형 킷 큰 그 모빌 슈트고요. 사실 이게 800시간 정도에 보통 제가 작업을 하진 않는데, 그렇게 한 2달 반 정도? 2달은 잘 안 넘어가는 제 작업 시간 하다 보면 보통 그런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보시다시피 꾸며야 할 부분, 표현해야 할 부분, 작업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작업하는 거에 한 2배, 뭐 좀 오버하면 한 3배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 날개라든지 뭐 방패도 2개, 뭐 이렇게 가슴 부품만 해도 지금 하나 엎어서 2개, 그리고 머리 부품만 해도 머리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헤드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헤드를 덮는 여기 헤드 커버까지 총 부품 개수는 600개에 달하는 레진 부품 수로만 따지면 상당히 엄청난 수준의 그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 높이는 대략 44.5cm, 여기 머리 위에 나와 있는 여기 뿔까지, 스테빌라이저까지 합치면 44.5cm 정도를 자랑하고, 이게 뒤에 폭도 상당합니다. 폭은 대략 55cm 정도. 이게 전시가 가능할지가 의문인 그 정도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광의 하사회에서 나온 그 킷을 보면 대략 주력 기체는 이제 킷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시와 이제 상대하는 형제 기체, 이제 페넬로페 기체인데요. 뭐랄까,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하죠. 일부 그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외국 쪽에서는 뭐 스페이스 치킨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뭐 닭날개나 닭머리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꼬리도 약간 닭꼬리 느낌이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건담을 만들 때 저는 흰색을 톤을 2개 이상 쓰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페넬로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덩치가 크고 표현할 부분들이 많으니까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3톤, 그리고 레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2톤, 그리고 파란색도 2톤. 원래 제가 보통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한 톤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는 편인데, 이게 그렇게 적은 수의 한 톤의 이 수를 가지고는, 색깔을 가지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을 좀 표현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과하지 않게끔 색분할이랑 디테일을 표현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한, 사실 혼을 많이 기울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깨 쪽 부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잡아먹은 가장 어려운 파츠였는데요. 특히나 여기 어깨 부분, 위쪽 부분에 이 프레임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린더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여기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 색상, 그리고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안쪽 실린더 부분이라고 하죠. 안쪽 그 실린더 부분은 대략 다 통일을 해가지고 알루미늄색으로 통일을 했고, 그 바깥의 부분은 이제 빨간색 또는 이게 쿠퍼랑 그 레드골드를 조합한 이런 색상으로 배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전체 파츠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파츠 하나만 마스킹을 하는데 한 서너 번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주력으로 하는 부분은 좀 작업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여기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메탈 파츠로 박았죠.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에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에칭 같은 경우 그 다른 장르를 보면 에칭에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했던데, 이 도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은 파란색이 되었겠죠. 그 파란색이 되고 나면은 너무 좀 심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에칭에 도색을 안 하는 이유는, 에칭에 도색을 하게 되면 이 에칭 그 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도색을 해봐야 조그만 기스가 나거나 충격이 가도 바로 도색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칭에는 도색을 하지 않고 이 모양 그대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편이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 프레임 자체가 여기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한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할 때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괴리감이나 보이는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쪽 파츠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색 분할을 하고 잘 보이게 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할 건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작업하는 특성상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좀 화려하게 하는 부분이 어떻게든 좀 보이게 하려는 좀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색상을 좀 화려하게 하고 메탈 파츠나 이런 걸 많이 쓰고, 그 다음 전선이나 동력선 부분은 확실하게 보이게끔 색 분할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어깨 저기 안쪽 부분에도 잘 안 보이는 포체이긴 한데, 그래도 이 페넬로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잘 안 보이는 내부 프레임의 이 기믹 표현이 최대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화려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돋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색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색 분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예를 들어 이렇게 파츠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색을 쓰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튀는 색을 써버리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회색 투톤, 그리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화이트,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겹치지 않는 다른 색깔, 큰 색깔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흰색이 또 이렇게 크게 포인트를 잡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색으로 가게 되면 좀 심심한 부분이 있어서 메탈 도색, 프리미엄 아이언 색상을 쓰면서 좀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색 배치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프레임 색을 어떻게 나눠서 작업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색상은 총 3가지의 톤이 들어갔습니다. 점원 그레이, 뉴트럴 그레이, 그리고 미드나잇 블루라고 하는 총 3가지의 진한 회색 톤이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레임의 3톤에 대한 색감 차이는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서로 겹치다 보면은 눈이 심심하지 않게, 보는 사람이 조금 색감에 대해서 조금 너무 심플하다는 느낌을 들지 않게끔 이렇게 색 배치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연한 뉴트럴 그레이, 점원 그레이, 그리고 여기에 뻗쳐 있는 미세하게 보이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미드나잇 블루를 쓰면서 색감 자체가 조금 같은 색을 썼는데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미세하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색 조합을 통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장르를 좀 살펴봤는데, 특히 여기 어깨 부분, 여기로 옮길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데칼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뒤쪽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큰 데칼을 붙이는 것도 어려운데 이 굴곡진 부분을
빈틈없이 메우는 것 자체가 너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장례들은 보면 뭐 간단한 데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작은 데칼 두 개를 붙이는 그런 장례가 많았는데, 그 지시스템의 공식 장례를 보면 이 EFSF 연방 마크가 전체적으로 다 붙어 있는 그런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따라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했는데, 그 군제에서 나온 데칼 세터랑 데칼 소프트를 엄청나게 발라줘가면서 면봉으로 이렇게 하염없이 밀어내면서 밀착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따로 칼질을, 아트나이프로 이렇게 칼질을 해가면서 여기 부분을 따로 이렇게 벌려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화를 만들어주고 여기다 먹선을 넣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 큰 데칼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런 부분에 여기 화면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평면, 여기 보면 꺾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지는, 꺾이는 부분들이 3중, 4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데칼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서로 데칼이 겹쳐지게 되면 또 이런 모양이 안 나오겠죠. 예쁘게 안 나오니까 최대한 벌려주고 늘려줘 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노란색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 옐로우가 그냥 단순한 옐로우가 아니고요. 제가 이 도색을 할 때 일단은 먼저 화이트 스펠을 뿌리고 오렌지 옐로우라는 색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도포를 합니다. 도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노란색이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좀 심심해 보여요. 노란색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좌우하는 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쓰는데, 이 끝부분에 주황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주고, 그러다 보면은 주황색이 또 많이 튀겠죠. 다시 이제 노란색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주황색을 지워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주황색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좀 심심하지 않은, 그리고 또 무게감 있는 노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업을 하면서 좀 깔끔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이제 이 메탈 에칭 파츠가 포함된 부분이라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레진 킷 파츠에 보면은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메탈로 칠을 해라, 아니면 뭐 조금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시중에서 파는, 이건 이제 메탈 강구라고 하는데 스테인리스 볼을 썼습니다. 이 볼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mm 크기에 박아줬고, 다른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그렇고, 보이는 헤드 부분에 여기도 그렇고, 그냥 기존의 레진 킷을 쓰게 되면 작업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사람 손으로 작업하다 보니 조금 깔끔하게 안 나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탈 파츠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서 조금 더 포인트로 저는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 제가 이런 거는 따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따로 구매를 좀 하는 편이죠. 거기서 달아주면은 조금 작업도 편하고 완성의 퀄리티도 꽤나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진짜 좋았는데 술술 나왔는데 안녕하세요를 한 4번이나 아니 형님이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거라 배터리가 없다는 거라 그때부터 딱 끊기기 시작하면서 이게